안녕하세요. 천국의 별과 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별 전후에 나를 버린 X가 나한테 잘하는 거짓말들입니다. 대개는 여러분한테 이별을 통보할 때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아주 티피컬한 그러한 거짓말이죠. 그러나 저 천국의 이별 거치에는 그렇게 단순한 거 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 챗GPT 많이 보시죠. 챗GPT로 심지어는 제외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제외 유튜버가 있다. 제외 상당히 말씀드리는 이 이별 전후에 여러분의 X가 여러분한테 잘하는 거짓말. 요거 제가 챗GPT로 한번 쳐봤어요. 즉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저는 이런 AI 시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포괄적인 거를 주제로 다루지 않는다. 저 전공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증적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여러분한테 재회나 여러분의 감정 정리, 멘탈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전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잘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챗GPT 한번 찾아봤어요. 이별 후 나를 찬 사람이 자주 하는 거짓말 탑 10 이런 게 나오네요. 예를 들면 너랑 잘 지내고 싶다. 네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나의 문제야. 제가요 상담 5천 건을 하면서 저와의 내담자들이 저한테 자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카톡 두 분이 카톡 대화한 거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들의 슬레이트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읽어볼 거 아닙니까?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에서 그런 거다. 굉장히 완곡된 표현이잖아요. 이런 걸 아주 많이 봅니다. 즉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한 개념이죠. 이게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은 어떤 큰 산을 넘어서 내려오는 것 같은 아주 본인들만의 아주 내면적 큰 갈등을 겪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사실 이별을 던지는 사람도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과 책임 회피라는 고통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것이 네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지금은 연애 생각이 없어. 제가 이거 거짓말이라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 내가 직업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이런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본다. 챗GPT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 우리는 안 맞았다. 나도 힘들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외 유튜버가 아니죠. 너무 재미가 없죠. 여러분한테 더 이 천국만이 들을 수 있는 독특한 노하우, 저의 경험담,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 천국이 5,000명을 상담해 본 그 경륜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제가 제외 연구소에서 일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그 스태티스틱 케이스를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챗GPT 안 나옵니다. 자, 나의 남자친구가요, 저랑 헤어질 때요, 나는 한 번 헤어지면 끝이다. 나는 한 번 이별하면 끝이야. 난 다시는 나한테 재회할 생각 하지 마라. 이게 그들이 잘하는 거짓말입니다. 많은 여성 내담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저한테 여러 번 아주 피곤하게 물어봅니다. 저희 오빠가요, 헤어진 오빠가, 남자친구가 나는 한 번 끝나면 끝난다. 그리고 제가 봐도 굉장히 단호한 사람 같다.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러한 발상이 생기냐? 노 컨택을 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러분이 마음을 상당히 괴롭히는 그들의 말, 나는 한 번 끝나면 끝이니까 매달리지도 말고 다시는 재회할 생각도 하지 마. 이 말이 굉장히 무겁게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상당히 공포스럽게 여러분한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재회를 간절히 원한다면 정말 그 말처럼 심각하게 무서운 말이 없겠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은 거짓인데 본인이 거짓을 하고 있다라고 모를 정도로 거짓이다. 즉 그 말은 그 순간에는 여러분의 X가 진실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특히 연애의 감정은요, 아주 잘 변화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많은 실증적 연구 조사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늘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는 칼국수를 먹고 싶었는데 점심 때 갑자기 와서 짜장면으로 메뉴가 바뀌어. 아침에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저녁엔 짜장면.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된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불교에서 인간의 마음의 흐름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어떤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개가 다이나믹하게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이론들을 발견해낸 학자가 20세기 초반에 있었죠. 19세기 말 20세기 초.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이드가 사이코다이나믹 이론의 어떤 창시자이죠. 마음이란 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할 때는 여러분의 X가 어떤 단호한 그 마음의 결정, 그 마음의 카드를 던져서 꺼내서 여러분한테 던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다른 마음이 또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X가 나는 너는 다시 보지 않을 거다. 앞으로 너는 날 볼 일이 없을 거다. 이거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겁내지 마라. 제가요, 이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별 당했을 때는요, 여러분 담대해 주셔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나는 원래 약한 사람에서 강해지기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감성이라는 것은 의지의 힘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의지의 힘으로.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들 보디빌더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조각 같은 몸매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의지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지라는 것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라는 것은 내성을 만들어서 굉장히 쉽게 아주 유연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담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피아노 곡이나 어려운 악기, 클래식이나 재즈니 이런 거 연주하시는 분들은 습관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쉬워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태스크라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내성이 생기고, 그러면 강해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X가 나는 너를 다시 보지 않을 거야. 그 말에 겁내지 말고 계속 노컨택에 집념을 하면서 나는 노컨택이 너무 두렵고 하기가 정말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노컨택을 오래 하다가는 오래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나의 X는 어차피 나를 다시는 안 볼 사람인데 내가 노컨택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그 맥락이. 즉 매달리고 싶고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연락을 해보고 싶다. 이러한 어떠한 의도도 숨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진짜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생각은 변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기보다는요. 그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재회가 아니더라도 꼭 재회가 아니더라도 노컨택을 통해서 노컨택이 아니더라도 이별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다시 강력하게 멘탈을 다지고 내면을 강화시키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운동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 저녁마다 여가 시간에 취미 활동, 건전한 취미생활, 게임이나 술 마시기 이런 소모적인 거 말고 건전한 거죠. 예술 활동이 가장 좋죠. 피아노를 한번 배워본다. 기타를 한번 배워본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꽃꽂이를 배워본다. 뜨개질을 배워본다. 독서를 해본다. 이게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어떠한 기술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거짓말은 좀 현실적인 것이고 조금은 좀 세부화된 건데 이것은요 여러분이 이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별 한 2개월, 2개월 지났다고 봅시다. 노컨택도 한 2개월 했다고 보세요. 대개 이 정도 여러분 잘 하시면 여러분 X한테 연락이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올 때 되게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술 먹고 연락 오는 경우 있잖아요. 술 먹고 연락 오는 경우에 새벽이나 새벽 1시에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들 일단은 거짓말들이에요. 하지만 또 반절은 진실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술을 마시면 중추신경의 통제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절제해지고 굉장히
한마디로 조금 그 만용이 생깁니다. 만용과 용기는 틀려요. 용기라는 것은 어떤 공익적인 거,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어떤 그러한 용기, 필요한 용기가 용기인데, 만용이라는 게 쓰잘데기는 용기예요. 쇼업하는 용기, 객기죠. 한마디로 객기. 술 마시면 사람들이 객기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게 돼요. 제외할 생각도 없으면서 나 너 보고 싶어, 제외할래, 이런 객기를 부린다. 이거 민폐거든요, 사실. 상당한 민폐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이별당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자기네들은 술 먹고 말이야. 아, 옛날 여자친구, 옛날 남자친구한테 전화한다. 이거 굉장히 무차익만 행동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술 먹고 전화 온 건 한번 받아줄 수는 있지만 또 술 먹고 전화 올 때는 그땐 선생님 좀 따끔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 너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 전화해. 그리고 대개는 술을 그 정도로 먹고 여러분한테 전화를 했다라면 꽤 많이 먹었을 확률이 높아요. 혀가 꼬부릴 정도로 많이 마셨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 다음날 블랙아웃이 돼서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카톡을 쏴주셔야 돼요. 너 어제 술 먹고 나한테 이러한 전화를 했다. 그게 진심이 아닌 거면 이런 건 앞으로 자제해 주길 바란다. 한번 보내셔도 돼요. 그게 왜 좋냐? 여러분 멘탈에 좋아요. 이거를 참고 있는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스트레스입니다. 이 참고 있는 것이. 이걸 가지고, 씨발, 이거 연락을 해? 이거? 연락을 말어? 이런 고민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한 번은 참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충동을 억제하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되게 여러분이 너무 착하게 연애를 했기 때문에 차였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쁜 사람의 정의는 자기 감정대로 한번 행동하는 것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이 그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경고성 한번 카톡 보낼 수 있습니다. 되게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술 먹고 전화 와서 사랑의 애정의 고백을 받는다. 술 취해서는 헛소리죠, 대개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게 반절은 거짓이고 반절은 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날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이 친구가 어젯밤에 나한테 한 얘기가 진실일까 하면서 여러분은 그 다음에 카톡이 되든 전화가 되든 연락을 하면 대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 경험입니다. 아, 어제 내가 술 먹고 헛소리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나와요. 한 80%는 그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여러분한테 제외할 마음이 있어도 일단은 자기가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일단은 덮어버린다. 이러한 맥락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어떤 어떤 해프닝이죠. 이러한 해프닝이 있어도 일단은 그 좋은 신호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될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힘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자주 발생하는 그들의 어떤 거짓말적인 행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요, 그들이 리바운드가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이별이 되고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상대 X한테 연락이 왔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랜만에 여기 왔으니까 전화를 1시간 통화하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아직 재회는 안 된 겁니다. 여러분의 X한테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다시 연락이 안 오고 끊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미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서 새로운 리바운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들이요, 사실 여러분과 헤어지고 새로운 이성 파트너를 아니면 동성 파트너를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썸을 타거나 아니면 소개팅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포텐셜 파트너를 만나서 몇 번 만난 거야. 근데 대개는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러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요, 잘 안 될 때 짜증이 나고 즉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네들한테 연락을 해서 뭔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재회를 위해서 노력해줘서 이게 자연스럽게 재회가 되는 그런 걸 그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투 유발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 요즘 뭐 새로 사귀는 파트너가 있냐를 여러분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안 좋습니다. 하여튼 뭐 물어봤다고 합시다.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얘기 꺼낸 건 진짜 거짓말일 확률이 높고요.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다. 나 사실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 자기네들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거의 90%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들이 여러분과 헤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다 새로운 어떤 이성 파트너가 생겼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는 대개는 그들의 관계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얘기했다라면. 근데 여러분이 물어보고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유 사실은 누구 만나 이거는 그 반대의 확률이 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먼저 연락했다라면 새로운 파트너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계가 잘 될 확률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잘하는 거짓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하게 매달릴 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심하게 매달릴 때 여러분의 X가 그만 나한테 연락해. 나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 요거는 대개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하게 매달릴 때 나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 이걸 도저히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정말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 진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매달리기 때문에 결국은 카드를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하자면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두 가지 내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헤어질 때 여러분이 심하게 매달리니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한 번 헤어지면 끝이다. 이거는 왜 그런 얘기를 그들이 하냐면요. 여러분이 너무 심하게 매달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리는 게 안 좋아요. 자꾸 거짓말이 나오게 여러분이 만든 거, 유발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들었다 해서 너무 충격받을 필요 없다.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진행하고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사시면 그들의 마음은 변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연애의 감정은 잘 변합니다. 매우 그 유동성이 높은 것이 연애의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했는데 상대 X한테 연락이 와서 그들이 새로운 이성 파트너가 있는 듯이 이렇게 포장하고 브레이킹하고 과시하는 거는 되게 새로운 파트너하고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뭐 몇 번 만났는데 실패했을 확률이 높은 거다.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계속 용기 있게 자신감을 가져라. 이게 제 오늘 두 가지 탑픽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 스테이 미 하시고 제 영상 계속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